네, 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권용찬입니다. 지금 선행학습을 끝내고 이제 바로 12주차 선행학습을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선행학습 한 후에 저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랐던 부분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업을 통해 교수님께 듣는 방법도 또 하나의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말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행학습을 통하여 주말을 잘 마무리해서 다음 주를 좀 더 활기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주차 교합기의 재부착 및 선택작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실습을 통해 나비치를 위치상 조각까지 완료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인공치 배열을 하고 위치상 조각까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상합과 하악을 이렇게 따로 메모를 하고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비치가 수지의 위치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가학 성형법에는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교합 관계가 뜨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여서 선택 삭제를 통해 이렇게 완전한 교합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교합 수정을 하기 위해서 교합기에 재부착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교합기에 재부착 그리고 교합기 재부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디플래스킹을 한 후 매물자를 제거한 사진인데요. 위치에 손상이 없도록 매물재가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매물재를 제거할 때 위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여서 매물재를 제거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위치상의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측성 균형 교합 상태에서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레진의 위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에 의한 변형에 의해서 인공치는 변이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가학 성형법과 같이 상함 사이에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합기에 재부착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디플래스킹을 한 후 다시 교합 삭제를 하기 위해서 교합기에 재부착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아진 교합을 오차가 생긴 부분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선택 삭제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교합을 찍어서 이렇게 먼저 접촉이 되는 부위는 교합지에 의해서 인공치 교합면이나 절단 부분에 마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먼저 닿는지 어디가 조기 접촉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레진의 치상 제작 과정에서 후에는 교합 오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는 선택 삭제 과정으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공실의 재부착 과정입니다. (1차) 매물 부위는 모형의 분리재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섞고 매물재 부위 사이에 섞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교합기 재부착하기 위해 모형의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모형의 기저부에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해 주었는데 그것을 형성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선택 삭제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전 과정에서 교합기에 부착된 과정에서 했던 작업들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모형이 재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저면에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매몰 과정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인덱스 사이에 석고 매몰제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기저면에 형성했던 네거티브 인덱스와 이렇게 교합기에 부착해야 할 때 사용했던 석고와 이렇게 딱 제대로 맞지 않아 제대로 된 교합기에 재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변형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덱스 사이에 이물질이 없도록 저렇게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세정을 해 주어서 안에 이물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 석고의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안에 네거티브 인덱스에 이렇게 이물질이 없고 또 기저면에 또 이렇게 남아있는 석고나 과잉된 석고나 아직 제거되지 않은 매몰제가 없다면은 저렇게 전에 미리 메모해 놨던 석고와 네거티브 인덱스가 결합이 되어서 깔끔하게 접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서 전 교합기에서 처음에 모형을 제거하기 전과 같은 위치에 다시 모형이 재부착이 되도록 석고 부분과 모형 사이에 본드나 석고를 이용하여서 다시 접착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부착 후에는 전치유도본과 전치유도판 간격의 양을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은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다면 매몰 시 상암과 하암이 서로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닫는다면은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경우가 높습니다. 다음은 선택 삭제입니다. 레진의 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을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합기에 다시 재부착한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 이렇게 교합지를 모형 사이에 물려서 조기 접촉되는 부위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먼저 접촉이 되는 부위는 교합지에 의해서 마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듬질을 해줌으로써 절치유도판과 절치유도봉이 1mm부터 이내로 들어오고 또 접합이 되도록 하면은 높아진 부위가 없고 딱 완전한 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치유도판과 절치유도봉이 닿을 때까지 교합지를 이용하여서 조기 접촉되는 부위를 확인하면서 교합 삭제를 해줘야겠습니다. 선택 삭제 과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중심교합, 측방교합, 작업교합과 균형교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전방교합 순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으로 삭제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각 교합 관계에서의 정해진 부위만을 삭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합은 삭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만 삭제를 하게 됩니다. 또 너무 이렇게
필요한 부위까지 삭제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을 삭제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합점만, 찍힌 부위만, 높아진 교합점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사용하여 접촉 부위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매 삭제 시마다 교합면을 깨끗이 닦고 다시 교합지를 사용하여 정확한 교합점만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는 가볍게 접촉시켜 불필요한 부위의 접촉을 피합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누르거나 하면은 이렇게 필요한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가 찍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칫 필요한 부위까지 삭제해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합 접촉을 시킬 때는 가벼운 접촉을 시켜 저희가 찾아내고자 하는 부분, 먼저 접촉되는 부분만 확인하여서 그 부분만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없지만 삭제 시 삭제 도구로 사용되는 연마기구는 가급적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필요한 부위만 삭제가 되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교합계의 과두구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적색 교합지를 상하 구치부와 교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접촉시킵니다. 중심교합에서 나타난 교합점으로 하악은 좌측 제2대구치에서만 접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면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해야겠습니다. A와 같은 중심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면은 BC와 같이 편심교합을 시켜봅니다. B와 같이 편심교합에서도 높다면은 커스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이렇게 편심교합 시에도 높지 않다면은 포사를 삭제합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도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의 접촉 여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B와 같이 오른쪽 교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이 접촉되어 있다면은 이는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포사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네, 그림과 같이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중심교합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부위가 있다면은 편측 운동을 시켜봐서 편심교합을 시켜봐서 이렇게 오른쪽은 닿는데 이렇게 왼쪽 부위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오른쪽 부위에 교두를 삭제하여서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C번과 같이 이렇게 편심교합을 시켰는데 다 접촉이 된다면은 이렇게 모하 부분, 포사 부분을 삭제하여서 높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높이 관계는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에 따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B번과 같이 편심 운동을 시켰는데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이 접촉이 되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 B번이 높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이 높은 게 아니라 C번 이렇게 오른쪽에 낮게 이렇게 교두와 이렇게 접촉 부위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교두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사를 삭제하여 주어서 높이를 수정해 주게 됩니다. 상악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합인 설책 교두를 삭제하고 있으며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편심교합은 높지 않아 포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방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작업적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심교합에서는 청색 교합지를 사용해서 중심교합의 적색 교합지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작업적 교합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협설책 교도가 모두 높으면은 상악의 협측 교도와 하악의 설책 교도 모두를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도가 높다면은
상하의 교두를 삭제하고 C와 같이 설책 교두가 높다면은 하악의 교두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가 높은 경우에는 설책 교두와 설책 교두 모두를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하에서는 이렇게 협책 교두가 비기능 교두이기 때문에 협책 교두의 교두를 삭제해주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설책 교두가 비기능 교두이기 때문에 설책 교두를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C와 마찬가지로 작업책 교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교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능 교두를 삭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업측 교합은 높은 교합점을 삭제하기 위해 비중심 교두인 상하의 협책 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 교두가 설책 교두이기 때문에 설책 교두는 삭제하지 않고 비기능 교두인 협책 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균형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 하악의 협책 교두 내사면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방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전방교합 시 구치부는 교두정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원심 사면이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 삭제를 할 때는 상하의 협책 교두 원심 사면과 하악의 설책 교두의 근심 사면을 삭제하게 됩니다. 전치를 삭제할 때는 하악의 전치 순측 절단연을 삭제하고 필요시 상악 전치 설측 절단연을 삭제합니다. 신미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치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 삭제를 할 때에는 신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전방교합은 전치의 절단교합 상태에서 불의 법칙에 따라 조기 접촉점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선택 삭제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접촉이 되고 중진교합, 편신교합 등 어떠한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구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위치는 안정된 상태가 되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양측성 균형교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치의 전방운동, 축방운동 하더라도 모든 부위가 이렇게 균일하게 접촉이 되죠. 그런 것을 이제 교합점이 찍히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완벽하게 접촉이 되고 또 여러 운동을 시켜봤을 때 접촉점이 이렇게 균일하게 접촉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선택 삭제가 잘 끝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교차 교합 시 선택 삭제 A와 같이 중심 교합 시 절취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차이가 접촉하는 높이 부위가 있습니다. 편신교합을 시켜 보아 B와 같이 작업 교두에서 절취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접촉하는 높은 상태가 되면 중심교합인 하악 설책 교두를 삭제합니다. 그림에서는 상악 협책 교두만 닿아 있습니다. C와 같이 유도판과 유도핀이 접촉하면서 교두가 접촉하는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하악의 중심구를 삭제합니다. 하악 설책 교두도 접촉한다면 상악 중심구도 역시 삭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측방교합 시 A와 같이 작업 측에서는 하악의 차악지하의 설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하고 B와 같은 균형 측에서는 상악의 설측 교두의 내사면과 하악 협측 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하여 줍니다.
이상으로 12주차 선행학습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듣기 전에 저희가 미리 교수님이 올려주신 선행학습을 통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행학습에 대한 복습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교수님께 직접 수업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교육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이해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12주차 선행학습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